2023년 손해보험 연수교재 1편 보험 이론에서요. 이번에는 모집종사자 이해 및 윤리비검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서 모집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이런 개념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집종사자의 법정 교육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올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고요. 자, 보험 설계사나 보험 대리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수과정이라는 걸 거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는 연수과정 이후 유효기간 1년이었고요. 대리점은 연수과정 이후 2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과정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자격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등록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집종사자 거쳐야 되는 법정교육,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거쳐야 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가 등록교육입니다. 그래서 연수과정의 일부 부분이고요. 대상자는 누구냐면 모집종사자가 되려는 자, 그러니까 아직 모집종사자는 아닌 그 이전에 모집종사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등록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분류라고 하시면 신규 등록 교육과 경력자의 등록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는 아까 연수과정을 이수하면 시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신규 등록 과정을 듣게 되시는 거고요. 경력자 등록 교육은 설계사분들 같은 경우 3년 이내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잖아요. 그리고 대리점 같은 경우는 4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죠. 이렇게 경력이 있는 자분들의 등록교육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교육은 보험 설계사나 보험 대리점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요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수교육입니다. 보험 설계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대리점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이전에 거쳐야 되는 게 등록교육이라고 한다면 보험 모집인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보수해서 받는 교육을 저희가 보수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모집종사자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보험설계사 같은 경우는요, 등록 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마다 우리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수 기한은 6개월 이내에 이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불안전 판매 방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 상품을 뭔가 완전하지 않게 팔았다는 거는 고객에게 어떤 피해가 가도록 판매했다든지 고객에게 제대로 어떤 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안전 판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불안전 판매는 여러분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면 모집종사자의 불안전 판매 재발 방지 및 준법 의식 향상을 위한 특별 교육이다. 그래서 자꾸 뭔가 고객에게 불안전 판매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하지 말아라. 이런 개념에서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러니까 받는 건 아닐 테고요. 불안전 판매 교육, 방지 교육에 대상자가 된다는 건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대상자는 전년도 불안전 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불안전 판매 보험계약건이 3건 이상 이 모집 종사자를 보험회사로부터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 기한은 연도 내에 교육 실시 연도 이내에 받아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 모집 프로세스라는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판매 프로세스인데요. 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은 정해져 있는 강제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선배님들께서 보험 영업을 해보니까 이런 판매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가장 좋더라라는 부분을 정리해둔 부분이고요. 자, 보시면 제가 중간에 그 박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가망 고객 발굴.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만날 사람이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먼저 만날 사람을 발굴하자. 그게 이제 가망 고객 발굴이고요. 가망 고객 발굴했다면 그 다음에 좀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객에게 보험 상품의 필요성을 또 알려주고 이렇게 뭔가 친해지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접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친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상품에 대한 필요성도 고객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나 이번에 이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가입 설계서나 리플렛 같은 걸 제공을 해야 되죠. 그럴 때는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그 맞는 상품을 권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권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객이 그 상품이 마음에 들면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체결이 끝이 아닙니다. 체결을 했으면 보험증권, 체결의 이제 증명인 보험증권을 드리면서 또 새로운 고객을 소개받으면서 다시 이제 이게 순환이 되는 거죠. 소개를 받으면 가망 고객 발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의 과정으로 보험 모집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더라라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우선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요거 접근과요, 가입 권유를 비워놔요. 그러니까 단계를 다 적어놓고 요 두 가지만 비워놓습니다. 그러면 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라고 하면 우리는 접근과 가입 권유를 골라야 하고요. 또 다른 경우 어떻게 나오냐? 요 세 번째 것과 다섯 번째 부분만 비워둡니다. 그럼 요 부분에서 또 우리가 정보 수집과 계약 체계를 골라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시험지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프로세스는 강제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판매 프로세스의 경우는 각 단계마다 추가 연장되거나 한 차례 면담에서 각 단계가 함께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요, 친해지는 게 필요 없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 그냥 바로 운전자 보험 바로 필요해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바로 정보 수집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어떤 분은 정보 수집에서 권유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대요. 그래서 한 3-4번 가서 또 권유하고 또 권유하고 또 권유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계가 추가 연장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틀려요. 그러니까 몇 단계를 건너뛰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상적인 프로세스지 강제적으로 꼭 거쳐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단계를 상세하게 또 시험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망 고객 발굴이 뭐고 접근이 뭐고 이걸 또 이제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가망 고객 발굴 같은 경우에는 판매 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 그러니까 가망 고객이 없으면 우리는 보험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단계고요. 가망 고객을 발굴하는 기법은 이제 연고, 아는 분들, 그 다음에 소개, 개척 이런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를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고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망 고객 발굴을 할 때 좋은 점, 장점에 대해서 시험지에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다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친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용이한 부분, 그 다음에 사전에 그분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할 수 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제 친한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어떤 고객보다는 접근이 쉬운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시험제 나오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자, 이 시험제는 아주 쉽게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보험 가입 후 절대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고는 보험 가입 후 절대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힘들면 해지할 수 있고 필요 없다면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리다라고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고 고객에게는 증권과 양간을 전달을 생략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친할수록 더 정확하게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골라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고 말고 또 이제 소개를 받아서 지인들께 소개를 받아서 우리가 판매를 할 수도 있는데, 소개 고객 같은 경우에는요, 자, 신용에 의해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다른 어떤 고객보다 아무래도 소개자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용이하다는 건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소개 고객은 유력한 가망 고객 발굴은 용이하나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랬는데, 유력한 가망 고객 발굴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도 다른 경우보다 적겠죠. 그런데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개해 주신 고객 같은 경우에 중간에 연결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약을 체결할 확률도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망 고객 그 다음이 접근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고객과의 첫 만남 단계다. 그러니까 가망 고객 발굴 후 고객과의 첫 만남 단계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접근이라고 답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정보 수집 보겠습니다. 정보 수집은요, 고객의 상세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다양한 일반 정보나 그러니까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지 고객의 최적의 상품을 우리가 이제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시험지에 나오는 게
바로 이때 정보를 수집할 때 알아야 될 정보에는 재정 정보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5대 필요자금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필요한 5대 필요자금, 가장 중요한 필요자금이 뭐냐? 5가지를 재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생활비 필요하다, 양육비 필요하다, 주택구입비 필요하다, 노후자금 필요하다, 그다음에 긴급 예금자금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인생의 5대 필요자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인생의 5대 필요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정답은 장례비예요. 그래서 생활비, 양육비, 주택구입비, 장례비 이렇게 넣어놔요. 그러면 우리가 장례비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장례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5대 필요자금에는 인생의 5대 자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례비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입 권유인데요. 가입 권유는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 고객의 니즈 및 재무 정보를 토대로 최적의 위험 보장 설계를 제시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답은 뭘까요? 가입 권유입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계약 체결 볼게요. 계약 체결도 비슷한 형태로 나옵니다. 보험 영업의 최종 목표이자 새로운 고객 서비스 시작 단계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 그럼 우리는 계약 체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보험 영업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계약 체결을 해서 소득을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을 하는 이유는 사실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계약 체결 고르시면 돼요. 그런데 영업의 최종 목표는 계약 체결이지만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딱 입을 닦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충분히 해주셔야 새로운 고객이 계속 창출되죠. 그래서 판매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소개 확보입니다. 소개 확보할 때 뭘 가져가서 소개 확보를 받냐? 계약 체결했잖아요. 체결하면 뭐가 나와요? 증권이 나오죠. 그래서 증권을 보여드리면서 고객님 가입하신 내용 잘 가입되었습니다. 증권을 확인해 드리면서 소개 확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 확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증권 전달 및 사후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 전달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개 확보는 보험 영업의 최종 목표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여러분, 보험 영업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계약 체결입니다. 그런데 판매 프로세스의 최종 목표는 계약 체결이다. 그럼 이 말도 틀립니다. 프로세스의 마지막은 뭐예요? 소개 확보예요. 그래서 영업의 최종 목표는 계약 체결, 프로세스의 최종은 소개 확보. 이렇게 여러분들 구별해서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험 모집인의 윤리 규범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사실 시험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읽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소명의식 갖고 일해야 되고요. 봉사정신 전문적인 그런 거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윤리 같은 경우도 이런 판매 프로세스를 잘 지키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런 거 여러분 개인정보 보호 철저히 해야 되고, 그죠? 당연한 이야기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은 요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3번 부분에 보시면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 고객의 정보를 고객과 공유하여 동료와 공유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최고의 서비스 제공한다니까 맞는 거 아닌가 싶지만 앞부분에 동료와 공유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건 틀렸다라고 우리가 골라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 준칙입니다. 그래서 모집 종사자분들도 윤리 규범을 지켜야 되겠지만 보험회사에 지켜야 될 윤리 준칙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소비자를 위해서 뭔가 금융 소비자를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만 볼게요. 누구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나요? 예. 보험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최우선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위에 이제 계약 실적 향상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면 요 문구는 틀립니다. 그래서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보험 영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는 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윤리 규범이나 윤리 준칙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규 준수라든지 소비자와의 불균형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입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 같은 경우는
자, 보험 설계사분들이 이렇게 모집을 열심히 하는데, 그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나에게 우수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 같은 경우는요,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공동 시행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설계사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손해보험 설계사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우수인증 설계사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자, 협회에서 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인증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는 손해보험협회, 저희 지금 손해보험 자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보험협회에서 인증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분들이 우수인증 설계사가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보험 설계사 및 개인 전속 대리점입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는 당연히 일사전속이니까 한 회사랑만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점 중에서도 개인 대리점, 그리고 전속, 한 회사랑만 계약을 하는 개인 전속 대리점이 이 우수인증 설계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4월에 새로 뽑아서 새롭게 그 인증 자격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4월부터 3월까지 계약을 토대로 5월에 우리 우수인증 설계사를 인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격은 몇 년간 가냐면 1년간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년 뽑는다. 그러니까 올해 대상이 되지만 내년에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월부터 3월까지 1년간의 실적을 가지고 그 다음 달 5월에 이제 인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1년간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선발 기준 좀 더 자세히 보면 아까 나왔죠? 설계사와 개인 전속 대리점 가능하다 그랬고요. 자, 이 분들이요. 한 회사에 3년 이상 근무해야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여러 회사에 3년 안 됩니다.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재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율과 실적, 소득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수준은 매년 공시가 되거든요. 근데 좀 어때야 될까요? 그죠? 좀 수준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가야지만 자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분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기타입니다. 불완전 판매 및 모집 질서 위반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을 했거나 상품을 제대로 판매하지 않아서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런 행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완전 판매가 제로여야 됩니다. 위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3년 이내에 어떤 법령에 처벌받은 경력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수인증 설계사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인증을 받았는데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요, 설계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 우수인증 설계사의 자격도 같이 상실이 됩니다. 그리고 뭐 점포의 관리자가 됐다든지 어쨌든 1, 2, 3번 다 보시면요. 그만두게 되었을 때예요. 설계사를 그만두게 되면 이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시험 문제 이제 요거 나오는 걸 보시면 보험 전문 교육에 불참한 경우, 그러니까 교육에 불참했다 그래서 우수인증 설계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증을 만약에 도용했다. 그리고 허위 신청을 했다. 자격이 안 되는데 허위 신청을 했거나 도용했다는 건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내가 대상인데 내년에 안 됐어요. 그러면 명함에 이제 마크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안 됐으면 명함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근데 그 명함을 계속 사용했다. 이런 게 이제 도용이 되겠죠. 그랬을 때는요. 자격이 되더라도 2년간 신청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2년간 신청이 금지된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수인증 설계사는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느냐? 저희가 이제 명예를 얻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금액적인 혜택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기적인 언론 홍보,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인지도가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로고 사용할 수 있는 거, 안내 자료나 이런 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제가 나오는 부분 은 뭐냐면 정기적인 수당이나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돈으로 그 인센티브를 드리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수교육, 아까 우리 보수교육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수인증 설계사라 해서 받아야 될 교육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별도의 수당이 있는 것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집종사자 이해 및 윤리규범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